50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 구간을 절대 망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까요? 100세 시대 관점으로 볼 때 50대는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생애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반전을 돌아보고 인생 후반을 위한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일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길 50대 인생 구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은퇴 후 40년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 영상은 피할 수 있다면 절대 피하고 싶은 묵직한 위험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특히 50대에 있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될 위험들인 만큼 특별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50세에서 55세 시점에서 가장 많이 퇴사하는데요. 퇴사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문제는 퇴사 시점이 좋지 않다는 거죠. 또 50대는 조기 퇴사뿐 아니라 임금 피크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교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50대가 풀어야 할 삼중고라고 할 수 있는 트리플 위험이 휘몰아치듯 발생하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인생 후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50대는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압박의 정도가 심한 생애 구간입니다. 무엇보다 50대 초중반은 자산관리의 성패를 결정짓는 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50대를 지나는 10년 동안 요구되는 각종 선택은 노후 40년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히 파급력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통계가 말하는 직장인의 퇴사 시점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평균 퇴사 연령은 49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51세,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평균 퇴사 연령은 55세를 전후로 퇴직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비 부모 중 60세 법정 정년을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대에 퇴사하지 않고 60세까지 10년을 버티는 문제는 통계가 말하듯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50대는 100세 시대 관점에서 매우 묵직한 위험이 몰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되 때론 과감한 결정이 요구되는 위험들이 질비한 구간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에 발생하는 묵직한 위험 첫 번째는 50세에서 55세 구간에 나타나는 조기 퇴사입니다. 특히 50대에서 55세 시점은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 등으로 소득 보존을 꾀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퇴사 전 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극심한 소득 교란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대에 발생하는 묵직한 위험 두 번째는 임금 피크죠. 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56세부터 임금 피크가 적용되었는데 55세 급여를 100%라고 가정할 때 56세 90%, 57세 80%, 58세와 59세가 70%, 마지막 퇴직년 60세에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 퇴직이 55세에서 60세로 5년 늘어난 대신 소득은 5년에 걸쳐 40%가 줄어드는 문제를 감수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구간은 줄어든 급여만큼 살림살이도 그만큼 축소하는 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죠. 50대에 발생하는 묵직한 위험 세 번째는 트리플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트리플 위험 첫 번째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50대 시점은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빠르면 자녀 결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시기죠. 문제는 부모의 자산을 축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와 자녀 결혼 비용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50대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50대는 자녀 지원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부모의 자산이 축소되는 위험을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50대에 나타난 묵직한 위험 두 번째, 트리플 위험 두 번째는 부모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모 간병을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0대에 들어서면 부모의 나이도 80대에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노인성 질환 중에서 치매는 자녀들 입장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병 등급 판정자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100명으로 볼 때 치매를 원인으로 간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치매 발병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남성보다 무려 2.5배가 많이 발병하는 상황입니다. 건강수명의 경우 남성은 64세, 여성은 64.9세로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의존수명은 여성이 훨씬 길어서 평균 수명을 기준하면 여성은 인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년을, 남성은 인생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5년을 투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투병의 원인 질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의료비가 달라지겠지만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인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힘들게 한 만큼 예사롭지 않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리스크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간병 리스크죠. 그 중에서도 치매로 인한 간병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50대 자녀들이 결정해야 될 3가지 숙제를 남기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위험이 아니죠. 자녀들이 고민하는 첫 번째 선택은 재택 간병을 할 것인지 시설 간병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간병할 것인지 아니면 간병인을 고용해서 간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자녀들이 고민하는 마지막 3번째는 재택 간병이든 시설 간병이든 가족 간병이든 간병인을 고용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간병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 중에서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치매에 걸린 부모가 자녀를 많이 낳았다면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비용을 부담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들이든 딸이든 한 명만 두었다면 독박 간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 통계에서 제시한 것처럼 50대에 퇴사한 상태라면 경제적 압박감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면서 짊어져야 할 부담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간병과 관련한 폐단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간병지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간병살인, 간병자살, 그리고 간병독신을 묶어서 간병지옥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간병으로 인해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또 간병 때문에 원치 않는 독신자의 삶을 사는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간병은 곧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의 삶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족 간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 간병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분의 삶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죠. 결국은 파트타임으로 간병에 필요한 돈을 보충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또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간병살인이죠. 치매 환자가 사랑하는 부모이거나 배우자라고 해도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버틸 재간이 없다고 판단되면 극단적 선택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간병살인의 반대인 간병자살입니다. 일종의 영구적 현실 도피일 수 있지만 오죽하면 그런 선택을 할까 생각해보면 안타까울 뿐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자식으로서 간병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게 일반적 선택은 아니겠죠. 할 수 없이 부모를 간병하느라 모아두었던 돈도 모두 사라지고 나이도 많아져서 결혼 정년기를 놓친 경우 원치 않는 간병 독신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독신은 간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옥 같은 삶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각종 폐단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커지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위험 세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자녀 리스크와 부모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노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지만 주어진 환경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50대를 지나는 시점에서 자신에게 처한 현실도 같을 수는 없겠죠. 다만 한 가지,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은퇴 준비는 비단 50대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빠를수록 좋겠죠. 아무리 늦어도 50대엔 은퇴 준비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50대를 일컬어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은퇴 준비는 어떤 이유에서든 각종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준비에 돌입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포기할 것인지도 역시 선택의 문제죠. 은퇴 준비 방법으로 저축, 펀드, 주식, 연금, 부동산 등 수많은 수단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은퇴 준비를 하든 시간의 힘을 믿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은퇴 준비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지름길이죠. 운동으로 비유하면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우승자를 살펴보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완주 레시피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속도를 내야 할 시점, 자제하고 페이스를 유지해야 할 시점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은퇴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페이스를 하거나 너무 늦게 달리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자신이 처지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물적 자산과 인적 자산을 활용해서 은퇴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든 결코 은퇴 준비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피할 수 있다면 절대 피하고 싶을 만큼 묵직한 위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50세에서 55세에 주로 발생하는 조기 퇴직 위험, 56세에서 60세에 발생하는 임금 피크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대에 발생하는 트리플 위험으로 첫 번째 자녀 리스크, 둘째 부모 간병 리스크, 셋째 자신의 노후 준비가 50대 인생 구간에 몰려올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